자, 송영길이가 오늘 김진애랑 경선을 하지만 사실상 송영길이 될 거라는 거는 뭐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또 송영길이가 당에서 컷오프 시켰는데 다시 되살아난 거, 또 박주민이가 사퇴한 거, 이런 것 다 이재명이가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 이재명이 비대위원들에게 전화해서 송영길을 살려줘라고 했다는 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수기당이 이재명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다. 지금 집에 가는 문가리보다 이재명이가 거수기당에 더 영향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겉으로 드러나서 설치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기 전에 검찰의 표적이 될까봐 겉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언론에 사진이나 이런 게 사라졌고 이름도 별로 거론되지 않죠. 그러면서 조용히 지금 자신에 대한 방탄막,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또 당 대표가 되어서 가다가 윤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지금 해먹으려고 일단 국회로 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출마를 하려다가 자신의 오른팔격인 김병욱이가 성남시장 나가고 그 자리에 이재명이가 출마하려 했죠. 그런데 김병욱이가 양식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민영배의 이 위장 탈당에 대해서 이런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능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김병욱이 속을 많이 앓다가 자신을 갖다가 성남시장, 이번에 위험하죠. 위험한 거기에 내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재명의 환멸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또 송영길을 서울시장 후보에 내보내면서 오늘 송영길이 서울시장 후보로 100% 확정될 겁니다. 김진애는 원래 이런 일에 둘러리 서주는 역할에 익숙하고 그걸로 반대 급부를 받아먹는데 탁월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송영길이 오늘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 자리를 내놓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에 넣느냐? 인천의 계양을이 송영길의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이제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게 될 거라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 의원들 사이에도 이재명이가 인천에 출마하는 것이 옳으냐고 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고 시끌시끌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당이 지난 22일 날 선거대책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서 송영길이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 계양을에 이재명이가 출마하는 문제가 떠올랐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재명이 이렇게 빨리 정계 복귀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거친 표현을 쓰면서 서로 의견이 충돌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지금 자기 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의 이런 이 빠른 정계 복귀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송영길이가 이재명을 앞세우면서 서울로 간 것도 부자연스러운데 떠난 자리에 이재명이 온다면 둘이 짰다는 말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인천이 무슨 떨거지냐. 삼류 지역이라서 인천에 있다가 인천시장까지 하고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서울시로 가고, 또 지난 대선에서 떨어진 대선 후보가 떨어진 그 흔적도 지금 지워지기도 전에 또 인천에 골라가지고 날라온다. 그래서 이게 상식적이냐. 인천시장 선거만 보면 이재명이가 계양에 오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전국 선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이가 6월 1일 날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저 당은 그런 여부와 관계없이 결론은 항상 버킹엄이 아니라 실세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 당에서 지금 검수완박을 결정하는 것도 30-40%의 의원이 부담을 느끼는데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는 폭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원들 하나라도 저기에 저러면 안 된다고 이제 폭거 진행 이후에 입장을 밝히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비판하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인천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도요,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송영길이는 지가 서울시장에 나갔을 때 이재명 도움을 받으려고 이재명 개양 출마를 적극 요구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도 여론을 조성시켜 놨어요. 이재명 팬 카페에서도 이재명이가 개항에 출마해야 된다고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정동영이가 대선 떨어지고 나서 그 쉬운 길을 찾아서 뺀질뺀질 하다가 정동영이 그야말로 정치 인생이 끝난 적이 있습니다. 정동영이가 2007년에 이제 대선 떨어지고 곧바로 2008년 선거에 서울 동작을에 나섰다가 낙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곧바로 선거가 있었지요. 4월 달에. 2007년 12월에 대선 나섰다가 2008년에 동작을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또 무소속으로 이제 안전한 전주에 가서 됐어요. 그래서 정동영이가 지금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수명이 끝났듯이 지금 이재명이가 정동영의 길을 가고 있다. 저는 이재명이가 정동영만큼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조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에 보면 YS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의 라이벌이 김대중이 왜 영국으로 가서 한참 있다가 왔겠습니까? 그것은 김대중이 YS에게 나 조심할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하는 신호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창이 선거 떨어지고 다시 또 곧바로 당을 잡고 끌고 갔지만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작은 장으로 나왔지만 결국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 대통령 선거에 떨어졌다가 곧바로 어디에 설쳐돼서 다시 또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고 이러던 사람 중에 대통령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이 당을 시켜서 한편으로 검수완박법 통과시키고 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만들고 그 자리에 자기가 가고 정말 이재명은 갈수록 가관인 정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끝이 절대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you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바로 소유주 Revolution 20